아 이거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이 거의 그러기 상태잖아요. TSMC 팩이 굉장히 빡빡해요. 지금 물량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요. 삼성 파운드리한테 좀 더 기회가 있잖아요. 후속 빅테크하고 이 정도 규모로 뭔가 대규모 계약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8년 계약이기도 하고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보면 월 한 17,000장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네,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모시고 또 최근에 이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핫합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지 계속해서 또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될지 주목할 만한 기업은 또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이어 인텔과 함께 PC, 데이터 센터용 칩을 또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과연 이 TSMC나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 당장 TSMC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좀 달가운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에 그 50억 달러 투자하게 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의 어떤 간접적인 아니면 직접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인텔이 거의 그러기 상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정부가 57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가 20억 달러 투자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50억 달러 투자하면 토탈 한 127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요거 가지고 이제 14옹스트롬 네, 차세대 이제 선단 공정 개발은 할 수 있게 된 건데, 일단 이제 이번에 표면적인 이유는 엔비디아와 인텔의 데이터 센터용 CPU. 요거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좀 더 이제 엔비디아 GPU와 인텔의 CPU가 좀 더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기존에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CPU 라인업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레이스라는, 그죠? 그레이스 블랙웰이라는 그레이스라는 CPU 라인업이 있고 이제 베라 루빈이 되면 이제 베라 CPU가 있는데 그 칩들은 다 ARM 아키텍처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ARM 아키텍처 기반이고 기존의 인텔 CPU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 중에서도 범용 서버 쪽으로 많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약간 그 로엔드 라인업 쪽으로 좀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인텔하고 공동 개발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PC 쪽도 이제 조만간에 온 디바이스 AI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도 좀 더 이제 효율적인 AI 연산에 좀 더 효율적인 그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하고 좀 더 이제 연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 좀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장 지금 사실 인텔에 뭔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장 사람들이 희망회로 돌릴 수 있는 게 파운드리잖아요. 네. 근데 파운드리 협력에 대한 거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떤 이야기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TSMC의 대체제로서 인텔을 밀어준다. 이런 거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인텔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아야지 삼성 파운드리한테 좀 더 기회가 있잖아요. 이게 지정학적으로 약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건데 TSMC를 견제를 하는 거는 이제 똑같은 컨셉이긴 하지만 이제 반사이익을 보는 대상이 삼성 파운드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인텔도 이제 뭔가 좀 같이 나눠서 먹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그럴 가능성 그 정도 염두를 해둬야겠네요. 네, 그렇게 향후에는 일부 파운드리 물량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적어도 전공정은 안 주더라도 후공정 쪽에 뭐 EMIB라든지 포베로스 쪽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은 뭐 일부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투자를 한 것도 결국에는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이 파운드리를 살리려고 인텔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리스크를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당장 인텔이 좀 그런 쪽에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팻겔싱어 CEO 때는 사실 파운드리 쪽으로 굉장히 많은 힘을 실었었고 그런 쪽에 그 인력이라든지 투자도 굉장히 많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 그 리프탄 CEO 부임하고 나서는 그런 쪽을 굉장히 많이 다운사이징 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아마 투자를 받더라도 이게 다시 예전 수준의 뭔가 규모라든지 태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설계 쪽 이쪽에 이제 좀 지원을 한다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뭐 설계라고 한다면은 사실 또 AMD가 또 있고요. CPU 쪽에서는 뭐 GPU 쪽에서는 또 엔비디아가 있는데 워낙 굳건해서 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하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인텔이 사실 그 반도체 시작과 거의 뭐 함께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이제 무어의 법칙인 이제 고든 무어가 창업한 회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텔이 지금은 이제 썩어도 준치라고 좋은 IP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 그걸 좀 활용 못했을 뿐이지 이제 공정 경쟁력은 사실 좀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 설계나 이제 이런 쪽에서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좋은 보물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잘 활용할 수 있고 지금 현 리프탄 CEO 같은 경우는 케이던스 디자인 하우스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설계 쪽에 기본적으로 그쪽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는 최적화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근로자 이 300여 명이 미국의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의해서 체포 구금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큰 틀에서 비자 문제 때문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테일러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방금 이 벌어졌던 이 비자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네, 지금 일단 이 사건 이후로 저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 특히나 이제 미국에 투자를 결정한 국내 대기업들 분위기를 보니까 일단 거의 출장 그 일정을 거의 다 저기 스톱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또 뭐 추가로 이런 조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문직 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거의 할당을 거의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일단 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 정지를 해놓은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내 팹 가동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딜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 테일러 팹뿐만 아니라 네네. 전반적으로 이제 좀 딜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또 그리고 또 상호 관세 협상하고도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뭐 그룹 전략실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아 이거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만 해도 네. 어쨌든 시장이 있는 곳에 가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거의 메인스트림의 의견이었다 그러면 저게 이번 단발성으로 끝날 이슈인가? 만약에 미국에다가 또 완전히 다 투자가 완료됐을 경우에 또 이상한 조치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 플래닝을 나름대로 좀 굉장히 구체화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직 삽을 안 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이미 이제 짓고 있는 내지는 삼성전자처럼 거의 완공이 된 그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뭐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투자를 했는데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전에는 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게 매몰 비용이 되지 않냐. 네네. 이렇게 해서 하다가 중지하면. 근데 이제 이게 라인을 다 꾸렸을 때가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와서 기술 내놔라 그래. 그런 식으로 네네. 약간 상식에 반하는 좀 이제는 그런... 뭐 어떤 조치가 있어도 전혀 놀랍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도대체 이제 어떤 조치까지 나올 수 있을 거냐. 만약에 그 라인이 다 셋업 됐을 경우에 더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것까지 이제는 세세하게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트럼프 임기 때까지 좀 시간 끌면서 네. 최대한 이제 일단 좀 생산하는 신용 정도만 내는 것도 낫지 않냐.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메인스트림의 의견은 아니에요. 경영진에서. 어쨌든 미국에 뭔가 좀 이제 그 제조업 쪽에서 파트너십을 맞춰야 된다라는 쪽이 메인 의견이긴 한데, 자, 이번 사태 이후로 약간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긴 뭐 공장을 짓고 있는다 하더라도 다 짓고 수율 맞추고 장비 들어가고 인력 투입되고 이제 그쪽 비용은 아직 안 들었으니까 사실 그렇죠. 장비 비용이 제일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 대규모 장치 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게 대규모 그 테크 첨단 산업이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라인을 셋업 해놓으면 그때부터 감가상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의 조치들, 뭐 정말 막무가내 조치들이 나올 경우에는 뭔가 대비책, 대응책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라인 셋업을 하는 게 더 리스크가 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슈는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근데 녹록지 않죠. 네, 지금 뭐 미국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트럼프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디테일하게 뭔가 고민이 없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밑에 러트닉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장관들은 서로 이제 충성 경쟁하려고 좀 서로 막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뭔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반작용이 있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별로 그냥 계산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좀 그게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직 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급 받으려면은 거의 뭐 10만 달러인가요? 네, 그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 정도 또 내고 이제 해야 된다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다 반발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라는 게 사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그 정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계 패권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하는 정도의 그거면 굉장히 뭔가
디테일해야 되는데 트럼프 정책 자체가 굉장히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노동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비자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상호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약간 공간을 만들어서 약간 뭔가 그거를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최근 IBM의 차세대 데이터 센터용 칩 파워 11을 파운드리 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앞서서 뭐 테슬라 계약, 그 다음에 뭐 애플 계약 등등 아무튼 간에 계속해서 이 수주를 따내고 있는데 이 IBM과의 계약은 좀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우리가 테슬라 빅딜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후속 빅테크하고 이 정도 규모로 뭔가 대규모 계약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IBM의 파워 11 같은 경우는 7나노 공정이고요. 레거시죠. 일종의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2나노 공정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IBM이 세계 5대 데이터 센터 CPU 업체라고 하지만 물량이 굉장히 미미하고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나 이제 그 인텔이나 AMD에 비해서 이제 물량이 작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특화된 시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제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화된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어쨌든 지금 가동률을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닌텐도 스위치 2에 들어가는 칩셋도 8나노 공정이거든요. 그쪽이 그래도 어쨌든 물량이 좀 올라오니까 분기에 2조 5천억씩 적자를 내다가 적자 폭이 좀 줄고 있긴 하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작 이제 주가에 뭔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려면 제가 보기엔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오픈 AI나 뭐 이 정도 덩치 규모가 되는 프로젝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테슬라와 그 22조 8천억 원 규모 그 정도 사이즈는 좀 나와줘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8년 계약이기도 하고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보면 월 한 17,000장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17,000장 투입하는데 실제로 양품으로 나오는 건 한 10,000장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수율이 낮아서. 네네, 수율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규모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매출 한 3, 4조짜리 뭐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스라엘의 팹리스 업체 발렌스 세미컨덕터와 손을 잡고 차세대 차량용 칩셋 생산을 또 맡긴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어쨌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뭐 암바렐라라든지 이제 그 엔비디아의 차량용 칩셋이라든지 이런 쪽을 계속해서 수주받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당장 뭐 지금 차량용 칩 쪽이 그렇게 뭐 업황이 막 뭔가 굉장히 좋고 이러진 않거든요. 차량용이나 산업용이나 뭐 이런 쪽의 칩들은 재고 조정이 여전히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쪽 막 업황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는 그때 엄청나게 호황을 누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파운드리에서 삼성이 계속해서 차량용 쪽으로 특화해서 계속해서 고객을 수주받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뭐 4나노, 5나노대의 어떤 선단 공정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제 기대를 할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가동률이 높아지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하고 프로젝트가 생기면 디자인 하우스들이 또 이제 중간에서 연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요거는 세미파이브라는 회사가 이제 아마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랑 이제 일부 개발 단계까지 하는 걸로 파기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IBM 같은 경우도 뭐 7나노 레거시 공정이긴 한데 여기 이제 TSMC 코어스 같은 이저모디 패키징 또 그 패키징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경험을 쌓아가는데 트랙 레코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영업통으로 CEO인가요? 네. 뭐 교체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확실히 되고 나서 이 수주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하네요. 그렇죠. 영업 출신의 네네. 사업부장이 왔잖아요. 한진만 사장이 원래 미주 영업 쪽을 총괄하시던 분이니까 아무래도 빅테크들하고 관계도 좋고 저는 테슬라 딜을 가져오는데도 이분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작년 5월에 중간 인사로 전영현 부회장이 돌아온 게 굉장히 컸고 전영현 부회장이 돌아오면서 DS 부문은 적어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운드리는 뭐 1분기 때만 해도 굉장히 걱정이 됐었죠. 뭐 분기에 2조 5천억 적자가 났는데 2분기에는 적자 폭이 절반으로 줄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줄고 있고 조만간에 뭐 턴어라운드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이 빅테크 등 의미 있는 고객사로부터 추가 수주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여러 군데하고 태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TSMC 팩이 굉장히 빡빡해요. 네. 그러니까 선단공정 팹이 굉장히 빡빡하고 지금 물량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팹을 공간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웨이퍼 장당 보면 같은 인원으로 봤을 때 TSMC는 웨이퍼 장당 한 3만 불 정도 하거든요. 삼성이 아마 테슬라 쪽에 제시한 게 한 2만 불 정도 될 거예요. 아직 가격 차도 그만큼 차이가 나고 네. 물론 이제 성능에서는 사실 트랜지스터 집적도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이런 쪽은 TSMC가 여전히 앞섭니다. 네, 앞서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공정을 좀 싸게 쓰려는 니즈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쪽으로 특히나 빅테크들의 AI 가속기 ASIC 쪽 이런 쪽을 이제 굉장히 적극 공략하고 있는데 조만간 뭔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